조명이 흔들렸다. 박수 소리가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직 숨소리만이 들렸다. 김정호의 손에 땀이 맺혔다.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나 둘 셋.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감정이 뒤로 물러나고 이성이 앞으로 나섰다. 김정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상황을 파악했다. 웃음이 사라지고 시선이 흔들렸다. 축복의 자리가 굴욕의 자리로 바뀌었다. 오늘의 상처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다. 내일의 행동을 부르는 신호였다. 세상은 출신을 따진다. 그는 실력을 믿었다. 겉모습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장부는 진실을 말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오래 품지 못한다. 이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지 아는 것이다. 감정은 칼을 벼리고 증거는 칼을 휘두른다. 남는 것은 타이밍뿐이다. 끝까지 들어보면 알게 된다. 모욕을 완전히 되갚는 방법을,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마지막에는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하루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빛이 물결치며 수연의 얼굴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웨딩홀 중앙에서 민지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고 차갑게 말했다. 수연 씨 아버지가 회계사라고 하시던데요. 어디서 일하세요? 김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대답했다.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지영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회사 회계법인은 3일이거든요. 수연 씨도 아시겠지만요. 수연의 손이 떨렸다. 부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다. 웨딩드레스의 허리 리본이 더 조여진 듯 했다.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민지영은 고개를 고추 세우며 계속했다. 결혼하면 격이 맞아야 하는데요. 신랑 쪽 가족들은 다 의사, 변호사, 교수인데.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사진기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사회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진행을 멈췄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가 떨어질 듯 말 듯 했다. 숨을 짧게 쉬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명치 부분이 쓰라렸다. 김정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물잔을 들어 올렸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물이 잔 가장자리에 닿으며 작은 파장을 만들었다. 그는 그 파장을 보며 호흡을 조절했다. 감정은 잠시 참는다. 행동은 계획으로 옮긴다. 마음속에 한 문장이 또렷해졌다. 식이 끝나자 박수는 예의상 나왔지만 짧았다. 축하 인사도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뺨은 여전히 뜨거웠다. 김정우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수고했다. 한마디면 충분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울음은 집에 가서 하기로 했다. 그날 밤 서재의 불이 켜졌다. 오래된 서류들에서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익숙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눈동자에 박혔다. 숫자는 말이 없지만 흐름에는 냄새가 있다. 매출은 부풀려져 있고 현금은 부족한 패턴. 외주업체 단가를 깎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패턴.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패턴. 몸이 먼저 알아챘다. 김정우는 노트를 펴고 점을 찍었다. 점과 점 사이에 선을 그었다. 선이 만나는 지점에 원을 그렸다.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 승인의 문, 자금의 문, 계약의 문.
문이 열리면 소리가 난다. 그 소리를 김정우는 들을 줄 알았다. 민지영의 회사.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는 중견 건설업체.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다른 그림이 나왔다. 무리한 확장, 허술한 현금 관리, 복잡하게 꼬인 하청 구조. 김정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새벽 골목의 차가운 공기, 고무장갑에 밴 세제 냄새, 청소차가 지나간 자리에 물 자국. 어린 김정우는 그 냄새들을 온몸으로 기억하며 컸다.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공부했다. 책의 종이 냄새로 새벽을 버텼다. 합격 통지서의 잉크 냄새로 추위를 견뎠다. 처음 장부를 만진 날 손끝이 놀랐다. 종이는 따뜻했고 숫자는 차가웠다.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매출은 웃고 있는데 현금은 울고 있었다. 비용은 조용한데 이익만 뛰어올랐다. 균형이 무너지면 몸이 먼저 경고했다. 사람들은 김정우를 똑똑하다고 불렀다. 김정우는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의심을 먼저 기록하고 확신은 나중에 기록한다. 감정은 밖에 두고 절차는 안에 둔다. 이름은 조용히 하고 증거는 크게 한다. 이런 습관이 그의 본능이 되었다. 수연이 태어나던 날 김정우는 날카로운 마음을 접었다. 평범한 간판을 걸었다. 하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동네 가게 장부를 보듯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았다. 항상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 누군가는 무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참고 있었다. 김정우는 둘 다 기억해 두었다. 웨딩홀에서의 모욕이 과거를 깨웠다. 손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분노는 초고다. 완성품은 증거다. 초고는 버리고 완성품만 남긴다. 김정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목을 곱게 세웠다. 숨을 길고 깊게 들이마셨다. 전화는 몇 통으로 충분했다.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박민수 세무사, 이회계법인 대표, 거래처 사장 서너 명, 전직 직원 2명. 서로의 숨결을 안다. 서로의 말에 담긴 무게를 안다. 서랍에서 펀치와 스테이플러를 꺼냈다. 쇄심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서류들이 묶여 하나가 되었다. 민지영 회사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2018년부터 시작된 분식회계. 존재하지 않는 매출의 계상. 허위 발주서로 만든 가공비용.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긴 손실. 직원들이 모른 척해야 했던 이상한 거래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오늘도 부당함을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김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 세무사 사무실. 두 남자는 점심도 거르고 서류를 정리했다. 고발장은 간결하게. 증거 목록은 자세하게. 출처는 명확하게. 익명은 보호하고 사실은 드러내고 추측은 분리한다. 이름은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계좌는 동결되기 전에 추적한다. 신고처는 여러 곳으로 나눈다. 검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언론사. 오후에는 다른 문을 두드렸다. 오랜 하청업체 대표를 만났다. 낡은 파일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일방적 단가 인하 통보서, 대금 지급 연기 공문,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정산서, 일방적으로 끊어진 계약서들, 쌓여있던 억울함들. 말보다 서류가 더 많이 말했다. 서명과 날짜가 진실을 증언했다. 김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피해는 기록으로만 회복된다. 그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옛 직원이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져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장부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자료들, 실제로는 없는 거래 내역들, 형식만 있는 용역 계약들, 정당한 비용으로 포장된 편법들.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누군가는 오래 참았고 누군가는 오래 모른 척했다. 오늘이 그 끝이었다. 김정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했다. 이름은 보호하겠습니다. 권리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말의 온도는 낮았지만 눈빛의 온도는 뜨거웠다. 문 밖에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어 넓어지고 있었다. 민지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웨딩홀에서의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김정호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기자 한 명에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정확한 팩트만 전달했다. 추측은 빼고 확인된 것만. 내일부터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책상 위 지도에 점들이 늘어났다. 점과 점이 선으로 연결되었다. 선들이 만나는 지점에 붉은 원을 그렸다. 원이라는 표시만으로도 충분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곳. 결제권이 모이는 곳. 하청 계약이 흔들리는 곳. 김정호는 시간표를 적었다. 새벽에는 접수. 오전에는 보도. 정오에는 동결. 오후에는 조사. 해지기 전에는 추가 제출. 상대방은 어디를 먼저 막으려 할까? 어디서 시간을 벌려고 할까?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 김정호는 상대방의 수를 미리 그려보았다.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를. 사람은 감정으로 반응하지만 제도는 서류로 반응한다. 그 차이를 이용하면 된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수연이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영이 전화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망치겠다고. 우진 오빠 직장을 위태롭게 하겠다고. 김정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계획을 앞당겨야 했다. 타이밍이 더 중요해졌다. 감정이 설계를 망치지 않도록 호흡을 천천히 가져갔다. 오늘 밤 할 일 목록을 다시 정리했다. 박민수와의 통화는 짧았다. 준비 끝났습니다. 실행만 남았어요. 세무 쪽 준비도 완료되었고 언론사도 대기 중이었다. 하청업체들의 진술서는 정리되었고 전직 직원의 자료는 암호화해서 봉인했다. 출처와 원본성은 생명이다. 김정호는 직접 도장을 찍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왔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네온사인은 불을 끄고 사람들은 불을 켰다. 김정호는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했다. 자료는 회색 철제 서랍에 들어갔다. 서랍이라는 말이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문서의 위치를 몸이 기억했다. 김정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감정은 칼을 베리고 증거는 칼을 휘두른다. 이제 시간만 맞추면 된다. 민지영의 회사 직원들은 아직 평온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뀔 텐데. 김정호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챕터 5. 동시다발적 공격.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접수 창구의 플라스틱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손바닥이 그 온도를 기억했다. 두툼한 서류 묶음이 창구 위에 놓였다. 담당 공무원의 표정이 달라졌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이 커졌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같은 시각 다른 건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다른 손이지만 같은 반응.
정오 무렵 뉴스 자막이 바뀌었다. 모니터에 파란 빛이 거실 바닥에 퍼졌다. 사람들의 손가락이 화면으로 몰렸다. 웨딩홀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굳은 얼굴들, 멈춘 박수, 쏟아지는 댓글들. 여론의 방향이 본질로 흘러갔다. 오후에는 계좌 동결 소식이 이어졌다. 숫자들이 멈췄다. 금고가 열리고 서랍이 비워졌다. 공기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의 어깨가 처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누구는 창백해지고 누구는 손을 비비고. 모른 척하던 작은 습관들이 이름을 얻었다. 변명은 느렸지만 절차는 빨랐다. 김정호는 창문을 반쯤 열었다. 바람이 종이 끝을 흔들었다. 계획표에 빈칸들이 채워졌다.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다. 말보다 사실을 앞세우는 일이다. 김정호는 흥분하지 않았다. 끝까지 차갑게 유지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온도를 지켰다. 민지영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회사에서, 은행에서, 거래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곳에서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언론에서 취재를 요청한다는. 민지영은 거울 앞에서 멈춰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웨딩홀에서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살은 이미 떠났고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회사 건물 앞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섰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들어갔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 장부를 살펴보는 사람,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사람, 계약서를 뒤지는 사람. 포스트잇에 적힌 작은 메모들이 쌓여갔다. 포스트잇이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거짓말은 종이를 싫어한다. 종이는 거짓말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저녁 무렵 특집 방송이 나갔다.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전문가들이 구조를 설명했다. 겉모습의 성장과 내부의 빈 공간. 현금 흐름의 약화와 무리한 외주. 복잡한 경로로 빠져나가는 돈. 설명은 어렵지 않았다. 시청자들이 이해했다. 분노는 이해를 닮는다. 이해는 변화를 부른다. 수연은 조용히 방송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울음은 길지 않았다. 우진은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화면을 다른 마음으로 보았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민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내부 고발자도 있는 것 같고요. 민지영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 못했다. 웨딩홀에서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오만했을까? 하청업체 사장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일방적인 단가 인하, 대금 지급 지연, 불합리한 계약 조건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서명된 서류들이 진실을 증언했다. 김정호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차분함을 유지했다. 아침 햇살이 얇게 퍼졌다. 민지영은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은 연하게 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이 앉아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다. 잘못을 인정했다. 핑계는 대지 않았다. 손가락들이 서로를 꼭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올랐다.
숨이 불규칙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웨딩홀에서 한 말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수연 씨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연은 방송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갔다. 허리에서부터 힘이 풀어졌다. 눈물이 또 한 번 흘렸다. 길지는 않았다.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았다. 분노와 연민이 가슴 안에서 자리를 바꾸었다. 그날 오후 김정호는 딸을 만났다. 말보다 따뜻함이 먼저 전해졌다. 등을 두드리는 리듬이 일정했다. 김정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결과가 모든 말을 대신했다. 수연의 어깨가 펴졌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시선이 또렷해졌다. 존엄은 몸의 자세로 나타난다. 그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다시 배웠다. 민지영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회사는 조사를 받아야 했고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것이 법이었고 정의였다. 우진은 처음으로 장인어른께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정우는 사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용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절차는 끝을 알아야 한다. 언제 손을 거둘지, 어디까지 책임질지, 누구에게 기회를 줄지. 김정우는 날카로운 칼을 칼집에 넣었다. 처벌은 기관이 담당한다. 그는 증거를 만들고 길을 열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했다. 추가 자료는 수사기관에 맡겼다. 연락처를 남기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민지영의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분식회계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허위 매출만 수백억 원. 숨겨진 부채는 그보다 더 많았다. 직원들은 하나둘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났다. 하청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일부나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정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짜 정의가 실현된다. 하청업체 사장 한 명이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체불된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호는 정중히 인사를 받았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일을 한 것이다. 약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 순간. 그것이 진짜 보람이었다. 전직 직원도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고 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더 이상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김정호는 서재에 불을 껐다. 책상 위에 수연의 사진이 있었다. 웨딩홀과는 다른 환한 미소. 김정호는 사진을 서랍에 넣지 않았다. 사랑하는 얼굴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사랑은 눈에 보일 때 더 오래 간다. 민지영에게는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무겁지 않은 처벌이었지만 사회적 생명은 끝났다. 그동안 쌓아 올린 지위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웨딩홀에서의 그 몇 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김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말이 시가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저녁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국물의 따뜻함이 얼굴에 닿았다. 세 사람의 수저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우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다.
김정우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앞으로만 생각하자. 지난 일은 묻지 않겠다. 수연이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깨가 내려갔다. 배가 따뜻해졌다.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며칠 뒤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문 앞에 선 민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 과일 몇 개.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다. 거실에 앉아 물을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물컵을 밀어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가까워졌다. 김정우는 두 여자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젊은 사람들끼리 해결할 일이었다. 때로는 어른이 물러서는 것도 지혜다. 민지영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다. 나가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연도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게요. 문이 닫힌 후 수연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이제 끝난 건가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다. 이제 우리 일만 생각하자. 그날 밤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복수는 끝났고 일상이 시작되었다. 한 달 후 수연과 우진은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부셨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지난 일들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수연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다. 미안해, 수연아.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주셨잖아. 두 사람은 웃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김정우는 서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상담을 해주는 일. 화려하지 않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다. 어느 날 젊은 사업자가 찾아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정우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서류를 살펴보았다. 또 다른 부당함이 있었다. 또 다른 약자가 울고 있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증거로 해야 합니다. 젊은 사업자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김정우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 하지만 방법은 같았다. 정확한 사실 확인, 체계적인 증거 수집, 적절한 타이밍의 실행. 저녁에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희는 어떻다? 좋아요. 우진 오빠도 달라졌어요. 더 자상해졌다고 해야 하나. 김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다. 아빠도 몸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알았다. 너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은 후 김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는 오늘도 부당함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민지영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웨딩홀에서의 그날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라도 겸손하게 살기로 했다. 거리는 평온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김정우는 딸과 함께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몰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 걷는 일이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모욕의 순간은 지나갔다. 남은 것은 자존심의 회복.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 사건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김정우는 분노가 아닌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수연은 눈물이 아닌 용기로 일어섰다. 민지영은 오만에서 겸손으로 변화했다.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미래를 결정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부당함이 있다. 약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참아가며 살고 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정확한 사실과 올바른 절차가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의 작은 실천 사항들. 첫째, 기록을 남긴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선명하다. 둘째, 감정을 조절한다. 분노는 잠깐 두고 행동은 계획적으로 한다. 셋째, 자세를 바로 한다.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앞을 본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 작은 신호가 다음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더 당당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